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7호 제1면입니다.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등 새해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위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확대 보급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에서 위탁 중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을 5개 시군 시범 운영한 데 이어 13개 시군, 수리기관 18개소로 확대 보급한다. 기존에는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기관들이 수리 이력 및 재고 현황을 수기 문서로 작성했는데 이번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시 재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별 보조기기 수리 이력 등 데이터가 단연간 축적되면 별도 수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리기관에서 사전에 수리 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적정 시기에 수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동 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용 보조 가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외출 시 안전사고 우려로 소지품을 등받이나 팔걸이 등에 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등록장애인 200여 명에게 휠체어에 적합한 보조가방 구입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가방 개조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가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 2월부터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원자를 모집, 6월 전에 가방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년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 도민 홍보도 강화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 스마트 앱을 통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이동약자들의 외출이나 이동 시 꼭 필요한 편의시설 정보를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고, 현재 위치에서 편의시설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카카오맵과도 연동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음성 인식 검색도 가능하다. 스마트 앱에 탑재된 편의시설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현장 조사 요원들을 실제 현장에 보내 시설 정보를 수집해 편의시설 정보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시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31개소를 통해 지난해보다 3명이 증원된 총 43명의 현장 조사 요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LG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LPG 충전소 편의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말 여주시 소재 LPG 충전소 2개소 환경 개선 공사를 처음 완료했다. 동절기가 지나고 오는 3월부터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충전소 18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가 다시 계속될 예정이며 2023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LG복지재단에서는 연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한다. 김영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고령, 임신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이동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3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정보화 교육 사업인 2023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19곳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정보화 강의실, 컴퓨터, 장애인을 위한 기초 편의 시설 등을 갖춘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4번지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교육을 무료로 72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신 시간당 28,000원의 강사 인건비와 월 96,000원의 교육 운영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화 표준교재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교육 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장애인 인구, 사업 수행 의지 5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소를 기준으로 수원, 고양, 성남과 같이 도내 장애인 인구의 5% 이상이 거주하는 시구는 최대 2개, 그 외 시구는 최대 1개까지만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17개 기관이 선정돼 5,588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 담당관은 장애인에게 정보기기가 친숙해지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기술, IT,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공개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지지.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기획 담당관 정보문화팀, 지역번호 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 주제는 고령 여성 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 관련 상담 교육 사업,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교육 훈련 사업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 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 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 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 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우편 사이트 blue-지지.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16개 단체 2억 9,500만 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700만 원, 2020년 15개 단체 2억 3천만 원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은 의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 일부 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에서 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다낭성 신장, 보통 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 별표 사인의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별표 사인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 공단,
심의 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 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0% 본인 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적용되어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 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 중증난치 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